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비후보들 만나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릴레이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인 본선 티켓을 두고 민주당은 내부 경쟁 더 뜨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심지어 정체성 공방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첫 TV 토론회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밤 늦게 10시 한 40분쯤 시작됐죠? 그 TV 토론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정 넘어서 끝났습니다. 아, 네. 그럼 이거 마치시고 잠도 몇 시간 지금 못 주무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도 사실 어땠습니까? 우상호 후보는 사실 계속해서 좀 사실 일종의 이른바 요즘에 민주당 다음, 이거를 두고 계속해서 이제 겨냥하면서 박영선 후보한테 어떤 집중 공략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제 저도 네. 좀 봤는데. 그런데 가장 민주당 다음이라는 것은, 예. 일신, 우일신. 그러니까 혁신하는 것입니다. 예.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말로 힘든 역사 속에서 예. 진일보 시켰던 것처럼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의 민주당은 혁신을 통한 민주당이 돼야 되고요. 일신, 예. 우일신하는. 그리고 품이 큰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가장 민주당 다음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신, 우일신, 품이 크게 가야 된다. 이게 민주당 다음이다. 예. 네. 자, 그러면 어제 사실 처음부터 부동산 정책 두고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이제 우 후보가 특히 박영선 후보님의 강남 재개발 재건축 허용 이거 하자는 건 이제 공격하던데 보니까. 네. 예. 강남 재개발 재건축을 저는 필요하면 해야 하고 또 존중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우상호 후보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강남북 균형 발전이 더 극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우려가 있으신 건데요. 예.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공공 임대 아파트 단지, SH공사가 하고 있는 30년 이상 된 공공 임대 아파트 단지부터 예. 이 일은 당장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강북을 먼저 모델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예. 아마도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강남 주민들께서도 저거 참 좋다. 우리도 저런 방식으로 좀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중물 모델의 역할을 서울시가 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 단계에서는 공공 커뮤니티 개념이 투입된 그런 강남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게 하고 또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지속 가능한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강북 쪽에서 먼저 마중물을 마련하시고 강남 쪽에서도 그 모델에 따라서 네. 재개발 재건축을 좀 더 확산시키는 이런 모델을 구상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5년 안에 30만 호 이 말씀하신 것도 이런 계획과 그렇죠. 좀 연동되어 있는 겁니까? 네, 예. 일단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 임대 아파트 단지를 SH공사가 시작을 하고요. 예. 그 밖에도 서울에는 지금 숨겨진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섬과 관련된 31곳에 땅이 있다고 제안을 해주신 명지대 이명주 교수님의 아이디어도 있고요. 예. 또 물재생센터도 굉장히 좋은 앞으로의 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공공 분양 형태, 싱가포르 방식의 공공 분양 형태로 앞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표 공약이 이제 한마디로 21분 콤팩트 도시 아닙니까? 예. 예. 또 그 안에 보면 또 수직 정원 부분이 나오고요. 또 이게 계속해서 지금 우상호 후보가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서민의 삶과 맞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보통 익숙한 것에 친숙한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서는 낯선 것이 나타나면 예. 비판부터 먼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리도 에펠탑을 처음에 세울 때, 예. 또 루브르 박물관 앞에 유리 피라밋을 세울 때 시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어떤 21분 도시의 개념은
제가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선진 도시에서 예. 9분 도시 바르셀로나, 15분 도시 파리, 20분 도시 멜버른, 디트로이트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요. 예. 지난 100년 동안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면서 도로 중심,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지난 100년을 이뤄왔다면 예. 이제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인간 중심의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21분 도시 서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 중립, 즉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인 도시가 되가자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예. 그러면 왜 서울은 파리처럼 15분을 안 하고 21분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파리의 면적이 서울이 파리의 면적이 5.6배고요. 인구가 5배가 많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15분으로는 이것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예. 사람이 21분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가 빠르게 2km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으로 2km, 왼쪽으로 2km 하면 직경 4km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 직경 4km는 강북의 4대문 안의 크기입니다. 예. 이런 크기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 예. 즉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부모님이 몸이 아팠을 때 21분 안에 병원이 있고 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산책할 곳이 있고 미술관이 있고 이런 개념의 생활권 개념입니다. 예. 네. 그 어제 그 토론회에서 우상호 후보를 공격하시던데 보니까 다만 그 지금 저희 제작진들도 지금 얘기하기를요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예.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누나 동생 사이니까요. 근데 사실 그 우상호 후보가 저희랑 최근에 인터뷰할 때는 이제 따로 할 때는 상당히 좀 그 날카롭게 공격을 하시던데 보니까 그래서 네.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거 아닌가? 혹시 당 지도부에서 뭐 좀 자제하라 뭐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영선 후보님의 그 공약 가운데 보니까 지하철 9호선의 추가 연장 또 5호선 직결화. 사실은 원래 직결하는 건 특히 논란이 많은 이슈인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네, 지난 일요일 날 강동구에 가서 그 강동구 지역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 있으셨어요. 예. 그런데 저는 대중교통은 기본 이동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예.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다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중교통이 확보되는 것 이것은 곧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를 인간 중심의 도시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 그런 그 질문과 같은 것은 예.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특히 이제 방금 제가 이제 논란이 크다고 한 그 직결화 부분은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운영 주체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여쭤본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사심이 들었다 보셨습니까? 예산은 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예.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 이것이 좋은 것이라면 100년 도시의 건설을 위해서는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저 반값 아파트 좀 여쭤보겠습니다. 반값 아파트. 이게 네. 2천만 원 무이자 임대료 대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거 예.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또 이제 바로 또 이 재원 조달과도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원 조달 걱정을 하시는데요. 예. 제가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것을 밝혔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청년 무주택의 경우에요. 예. 19세에서부터 29세까지 10년 동안 출발 자금이라고 해서 예. 그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거 문제인데요. 예. 5천만 원의 무이자 대출을 서울시 재정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중은행의 유동자금을 활용을 하게 되면 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금융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주고요. 예.
그 서울시는 시중은행 금리에 상당하는 그 이자율만 물게 되는 것이죠. 아, 예. 그리고 청년들은 30세부터 40세까지 그 후 10년 동안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원금만 갚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네네. 이것은 그렇게 재정 투입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정책은 아닙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예. 서울시와 MOU를 맺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자율을 조금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손해보지 않고 또 서울시 재정도 많이 투입되지 않고 또 격차가 많은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청년 출발 자금이라는 것을 줌으로써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쪽 경쟁당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가요, 그 교통방송 TBS에 출연해서 김어준 진행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400억 원의 서울시 예산 들어가는데 정치 방송하고 있다. 정상화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 야권에서 이제 많이 또 이런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언론 자유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이죠.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은 시청률로 시민들의 호응도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교통방송이 요즘 그 청취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호응도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방송과 관련된 부분도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예. 만약에 교통방송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듣지 않겠죠. 그러면 그때는 개편해야 되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그렇게 청취율이 높고 호응을 해주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독선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면 박영선 후보께서 만약 시장이 되시더라도 TBS의 현 상황에 대해서 문제될 건 없다. 뭐 일단 바꾸실 건 특별히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미 그 허가가 된 지상파 라디오 방송이고요. 그것을 시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방송을 시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그런 발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경쟁하실 그 야당 쪽, 범야권 쪽 특히 이른바 제3지대 쪽 안철수 금태섭 후보가 이제 첫 토론회 어제 사실은 하려다가 무산됐습니다. 결국 이제 뭐 4월 연기돼서 18일 열리는데 이렇게 삐걱대는 상황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들여다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통일운동가 백현 선생님 이제 어제 향년 89세를 별세하셨는데 빈소에 좀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네, 어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좀 더 너무 일찍 가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백 선생과의 어떤 사실 기억도 있으실 것 같고요, 보니까. 과거에 이제 그 기자 시절에도 여러 차례 뵌 적도 있고 제가 그 연구소에 방문한 적도 있고요. 또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는 시원시원하고 당당해서 좋다 라면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늘 어려운 사람 약자 편에서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선생님이신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